서울의 늦여름 오후 김순자의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순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명절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좀 도와주려나 하는 기대를 품으며 송편 반죽을 치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 며느리 수진이 이제는 명절의 의미를 알아줄 때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사과를 닦으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명절이면 집안의 모든 여자들을 불러 모아 일손을 나누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을 힘들어만 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올해는 며느리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전들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지금 출발한다고 1시간이면 도착한다고. 순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인사는 예의 바르되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씻고 나와서 송편 좀 같이 빚자. 그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회사는 요즘 어때? 그래도 명절에는 쉬어야지. 우리 이번 추석에 가족들 다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 그 말에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이번 추석에 발리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예전부터 약속했던 거라서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추석에 여행을 간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공권도 이미 끊었고 숙소도 예약했어요. 어머님, 이해해주세요. 명절이 뭔지 아니?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그걸 여행으로 보내겠다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어머님,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비운다는 게 말이 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우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닫힌 방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친구들과의 여행이 중요하다니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내내 부엌일을 도맡아 했었죠. 순자 씨는 반죽해둔 송편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진이와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싫어할까봐.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의 마음을 읽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 멀어진다는 게 슬펐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찾아가는 날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대가 변했나? 자신이 고집스러운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이기적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송편을 모두 빚고 찜통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예년과 다를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수진이는 캐리어를 끌며 친구들과 함께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현우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수진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1년 내내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치이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6시간의 비행 끝에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직장인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인 시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는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는 부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
시어머니의 기대. 친구가 맥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 너도 쉴 권리 있어. 정말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서울의 순자 씨 집에서는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했니? 네, 어제 무사히 도착했대요. 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갔어?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가고 현우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이해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가족을 버리는 거니?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한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리의 아침, 수진이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현우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해변을 산책하며 수진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후 3년 자신은 얼마나 밀려갔을까요? 점심 무렵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제가 명절에 집을 비워서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가끔은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잠깐이라도 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수진이로요. 돌아가면 꼭 찾아뵐게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오후에는 발리의 전통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녁이 되어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해드렸어. 엄마가 메시지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서울의 순자 씨는 수진이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수진이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자유롭고 싶었고 시댁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세대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발리의 수진이는 해변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요? 서울의 현우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추석은 어떻게 보냈어? 그냥 조용히 보냈어. 집에서 엄마랑. 현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여행은 재미있어. 응, 괜찮아. 엄마는 아직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우리 돌아와서 같이 엄마한테 가자.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응, 그럴게. 저녁이 되어 현우는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저녁을 먹고 계셨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야, 수진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현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도 생각해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르더라. 그걸 인정해야겠어.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짐을 싸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유로웠던 시간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이제는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착해.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갈게. 같이 가자.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 수진이와 현우는 함께 순자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명절에 집을 비워서. 순자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가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생각해봤어.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그냥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순자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송편 남은 거 있는데 먹을래? 네, 어머님. 먹고 싶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송편을 먹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발리는 어땠니? 좋았어요. 바다도 예쁘고. 그래, 사진 좀 보여줄래?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젊을 때 이렇게 다녀야지. 어머님도 가고 싶으세요? 글쎄, 엄마는 이제 늙어서.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가요. 셋이서. 정말.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순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와 현우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꼭 와야 한다. 그 말에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게요, 어머님. 하지만 송편은 같이 빚어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그래, 같이 하자. 수진이와 현우가 떠나고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가 보여준 발리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노을. 언젠가 정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